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루파닐입니다. 기나긴 교토 한 달 살기 브이로그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시면서 즐거우셨을까요? 이번 영상은 브이로그 시리즈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일본 여행, 그 중에서도 교토 여행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점과 알면 좋은 팁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 교토 한 달 살기 브이로그를 보지 않으시고 바로 이 영상만 보시는 분이 계시면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신 뒤에 한 달 살기 브이로그도 한번 마음에 드시는 제목의 화수만 훑어봐 주시면 더 생생하게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교토 여행할 때 꼭 참고하셔요 시리즈는 세 화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한 화, 그것도 20분이면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또 품고 있었는데요. 시험 삼아 한번 촬영해 봤을 때 하고 싶은 이야기를 4분의 1도 안 했는데 50분이 넘는 걸 보고 놀라서 욕심부리지 않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줄이는 동시에 영상을 나눠서 부담 없이 보실 수 있도록 해봤습니다. 그러면 교토 여참! 준말도 만들었어요. 시리즈 1화 교토는 어떤 곳일까?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교토를 여행한다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일본 여행 많이 다니시나요? 저는 진짜 많이 다닙니다. 뭐지, 저 사람 출장 가나? 싶으실 것 같을 정도로 많이 가는데 일로 간 적은 없고 순수하게 놀러 갑니다. 물론 뭐 가가지고 제가 하는 경험들이 나중에 일에 도움이 되겠지만요. 요 사이는 문구를 목적으로 굉장히 많이 갔고요. 그동안 코로나 끝나고 그간 못 간 여행에 한을 푸시는 분들도 많았고 엔저가 계속되기도 했고 또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거리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저 말고도 많은 분이 일본에 다녀오셨고 또 다녀오고 계세요. 일본은 지역 특색을 잘 살린 관광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재방문하기 좋은 나라기도 하고요. 제가 이번 여름에 홋카이도를 가는데 홋카이도 가려고 가이드북을 샀더니 세상에 홋카이도 그 땅이 넓기도 넓더라고요. 남한의 3분의 2 사이즈라 그랬나? 근데 이 홋카이도가 어쨌든 일본의 하나의 지방인 거고 사실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은 곳이라고 하니까 사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많은 건 아닌 거잖아요. 근데 무슨 세상에 여기는 여기만의 아이스크림, 여긴 여기만의 아이스크림, 여긴 또 여기만의 아이스크림. 또 공항은 공항에서만도 되게 뭐라 그럴까요? 되게 경쟁력 있는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관광 상품을 막 많이 개발하고 있어가지고 뭐 이를테면 이쪽 지역은 뭐 마리모가 있어가지고 마리모 색깔의 아이스크림, 이쪽은 무슨 샤코탄 블루 아이스크림이라 그래가지고 바다 색깔을 닮은 아이스크림, 이쪽은 무슨 유빙 아이스크림이라 그래가지고 솔트 맛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데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깨달은데 제가 소금 넣은 음식을 좋아하더라고요. 원래 짠 거 좋아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굉장히 개발이 많이 돼 있어요. 그렇게 개발이 많이 돼 있는데 교토라는 곳은 또 워낙에 오래된 역사도 있고 또 나름 큰 도시고 하다 보니까 교토라는 도시에 또 이제 일본에서 그곳만의 특징을 당연히 되게 잘 살려놨는데요. 저는 바로 그 특징이 마음에 들어서 지금까지 간 일본 여행의 거의 대부분이 교토의 방문이었어요. 그런 여러 번의 방문도 성에 차지 않아서 이번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까지 한 달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작은 도시를 샅샅이 살펴보려고 했는데 한 달로는 반도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다음에 또 한 달 갈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꽃가루 알레르기 걸려왔기 때문에 다음엔 꽃가루가 없는 시기를 좀 골라보려고 하는데 뭐 두고 봐야죠. 그러면 제가 보는 교토의 장점, 또 어떤 분들에게는 단점이 될 수 있는 특징은 뭘까요? 잠깐만요. 이거를 이쁘고 멋있게 샥 꽂으려고 그랬는데 손재주의 부족함 이슈로. 네. 첫째, 교토는 역사적인 건축물이 많은 곳입니다. 교토 여행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천년 고도라는 표현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토는 8세기부터 19세기 정도까지 일본의 수도였는데 또 정확히 교토가 일본의 수도다라고 그렇게 된 건 아니라고들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 모든 게 다 집중이 돼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의 수도라고 다들 약간 받아들이는 그런 게 있죠. 이게 굉장히 긴 기간이잖아요.
우리 서울이 막 옛날에 그 막 백제도 우리 여기를 막 도읍으로 삼았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삼국이 막 이렇게 뺏으려고 했었어도 우리는 이렇게 길게 서울이 도읍이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는 어쨌든 뭐 고구려는 뭐 다른 데가 도읍이었고, 신라는 다른 데가 도읍이었고, 그리고 뭐 나중에 막 고려의 경우에는 뭐 이제 개성이 도읍이었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도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도시고 되게 우리 한반도의 역사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교토만큼 확고하게 오랫동안 딱 수도진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당연히 긴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기간 내내 교토가 일본의 정치 권력이 실제로 집중된 도시였던 건 아니에요. 기록된 일본의 역사 속에서 천황이 머문 공식 장소가 교토였던 거고, 실제로 최고 권력자, which is 천황이 아닙니다. 뭐 막부의 이제 뭐 최고 권력자, 뭐 대장군 이런 사람들이 원래 최고 권력자였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곳에 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도 막부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다면 에도가 도쿄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이 도쿄에 이제 그 중심 도쿄를 중심으로 삼은 게 에도 막부고 뭐 이러면 그때는 중심이 도쿄였고 이랬던 거였는데 어쨌든 그 시기에도 공식적으로 어쨌든 법적이랄까 이제 실질적이지는 않지만 이론적인 최고 권력자는 계속 교토에 살았던 거예요. 사실 기록이 좀 똑바로 남은 시대 중에서 천황이 일본의 최고 권력자였던 시기가 별로 안 길어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헤이안 시대에도 사실 조정의 최고 권력자는 후지와라 가의 관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최고 권력자가 어디에 있든 그 긴 세월 동안 교토는 일본에서 가장 세련된 고급스러운 우아한 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취급받았습니다. 어쨌든 신분상 제일 높은 사람하고 그 측근인 오래된 가문의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곳이었으니까 그거를 이제 뭐 공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옛날 귀족가 이런 거죠. 교토 사람들은 지금도 교토가 일본 문화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일본어로 미야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풍화함, 고상함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 단어의 어원이 미야코인데 이게 그 도읍할 때 도자를 미야코라고 읽어요. 근데 미야비라고 하는 거는 이곳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수도, 즉 궁정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움이라고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입니다. 이 미야비를 가득 담은 절, 신사, 고궁이 교토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약간 과장하면은 한 10m 걸을 때마다 수백 년 된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축물이 나온다고 해도 될 정도예요. 언뜻 보기에 그냥 현대에 와서 필요에 의해서 지은 것 같은 뭐 그냥 일반적인 막 이런 빌딩 같은 것들이 몇 개 이어지다가도 갑자기 쑥 하고 몇백 년 전에 어떤 역사적 사건이 그것도 큰 사건이 있었었던 유적이 그냥 갑자기 쑥 나와서 거기를 기반으로 세워진 절이 딱 있고 그리고 다시 평범하게 주택가가 이어져요. 사실 한국은 절이 이렇게 막 도시 중앙에 있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조선시대 때 그 체계적으로 박해를 해가지고 절을 다 되쫓았기 때문에. 근데 일본은 그렇게 안 했으니까요. 사실 남의 나라 전통 건축물이라는 게 관련 지식이 없으면은 재밌게 보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비슷한 양식의 건물을 한 번에 여러 채를 보면 더 그렇고요. 베르사유 궁이 아름답지만 방 하나하나 다 보려면 대여섯 개 정도 보고 나면 다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처럼요. 무슨 뭐 거울의 방 같은 시그너처 방이 아니면 사실은 뭐 베르사유 궁에 있는 침실 이런 거 보면 다 예쁘다. 아까 거랑 색깔이 달라. 근데 비슷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각 건축물이 가진 그곳만의 역사를 알게 되고 또 독특함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데 일본이 그런 독특함을 가지고 상품 개발을 그렇게 잘해요. 우리도 그런 거 배워야 돼요. 조금이라도 어필할 만한 곳이 있으면은 팻말을 세워가지고 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아니면은 팻말이 없으면 어딘가 안내문이라도 비치가 근처에 분명히 돼 있어요. 아니면은 적어도 뭐 신사나 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물론 일본어를 해야 최대한 즐길 수 있긴 해요. 한국인, 뭐 중국인, 뭐 서양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은 당연히 뭐 영어 안내문도 많이 돼 있고 한국어 안내문도 은근히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 제가 가는 곳 같은 막 조그만한 신사를 다 돌아보겠다 이런 데는 일본어 못하면 약간 어렵긴 해요. 그 구글 번역 같은 걸로 막 그 자동 번역으로 돌리잖아요. 그게 시원찮아요. 그래서 일본어를 좀 하면 좋지만 뭐 교토 여행을 4박 5일 가시려고 일본어를 공부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하면은 최대한 즐길 수 있는데 아니 하면 최대한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가가지고 일본어 하니까 너무 좋아 다 알 수 있어 이렇게 한 다음에 하다가 하지만 나 일본어가 부족해 이러고 한국 와가지고 더 공부하고 그다음 다시 일본 가가지고 전보다 일본어를 더 잘하니까 더 즐길 수 있어 이러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그렇게 많이 가는 거예요. 교토에서 정말 많이 보실 수 있는 게 일본에서 최초로 뭐뭐를 한 장소, 뭐 이를테면 일본에서 최초로 럭비를 한 장소, 뭐 이런 것들을 기념비 삼아가지고 무슨 신을 모시게 된 신사. 이를테면 아까 최초로 럭비를 한 장소면은 거기 이제 럭비의 신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 이제 뭐 은퇴한 천황가 사람들이 대대로 들어가 살아서 왕궁 건물 같은 걸 막 하사받기도 한 그런 절. 몬제키 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엄청 많아요. 당고 아시죠? 일본 만화 보면 자주 나오는 이 동그란 떡 하는 꼬치. 아마 일본 가면은 이거 꼭 먹어보겠다 이런 그 환상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 맛집 가셔야 돼요. 그냥 아무 데서나 먹으면은 그냥 이게 뭔 맛이야 이런 맛인데 맛있는 집 가면 맛있어요. 어쨌든 이 동그란 떡을 꽂은 이 꼬치를 그냥 당고라고 안 하고 미타라시 당고라고 이제 해요. 근데 이 미타라시 당고가 유래가 있어요. 이 유래가 된 신사가 일본의 그 시모가모 신사라고 하는데 이 시모가모 신사에 개천이 흐르는데 그 개천에 이제 그 여기가 약간 제의 같은 걸 드리는 장소거든요. 저희 그 브이로그 보시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개천에서 있는 이 물거품의 모양을 따와가지고 미타라시 당고가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다른 도시 어디 있겠어요? 이건 교토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일본 만화 보면은 주인공들이 신사에 가서 막 점을 뽑는 그런 장면을 일본 만화를 몇 개 보셨으면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학원물이면 뭐 수학여행 가가지고 거기에서 막 점을 뽑고 아니 그냥 새해가 되면 다 같이 막 점을 뽑는데 이걸 오미쿠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오미쿠지라는 것을 처음으로 만든 절도 교토에 있습니다. 또 그냥 지도를 보니까 근처에 뭐 절이 있길래 거기 뭐 하는 곳인가 하고 가보잖아요. 그럼 거기가 무슨 일본 불교의 무슨 종파의 총본산이에요. 그냥 총본산이 막 깔렸어요. 전 로판 작가로서 역사적 건축물이라면 일단 무조건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일본에서는 왕조 문화라고도 불리는 헤이안 시대의 문화에 흥미가 깊습니다. 같은 조건을 가지신 분들은 물론 저랑 완전히 같은 조건을 가진 분들이 많으시진 않겠지만 비슷하게 뭐 역사를 좋아하시고 아니면 일본 옛날 문화에 좀 관심이 있으시고 이런 분들은 교토는 정말 좋아하실 확률이 높아요. 대신 교토는 약간 호불호가 그래서 갈리긴 해요. 또 교토의 오래된 절들은 유명한 정원도 보통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원이 거대한 막 베르사유궁의 막 정원 이 정도 그걸 기대를 하면 안 되고요. 정원이 그냥 우리로 따지자면은 저기 대충 뭐 한 벽돌 몇 장 쌓아놓을 수 있어 보이는 뜰이다 이런데도 갑자기 막 그게 막 600년 된 유명한 정원 막 그런 것일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아니면 나름 꽤 넓은 데도 있고요. 그런 굉장히 여러 가지 정원들이 있는 절들이 막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카레 산스이 그러니까 돌과 모래 뭐 좀 초록색이라 그러면 기껏해도 이제 이끼 정도 추가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마른 정원이 또 진짜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정원을 한두 개 보고 질리시는 분들 한두 개만 가셔도 돼요. 뭐 교토에서 뭐 한 3박 4일 4박 5일 있으실 거면 몇 개 보고 딴 거 보시면 되는데 저같이 한 달 있을 사람이 계속 그런 걸 봐도 질리지 않을 정도로 다양하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토는 저에게 여행지로서 굉장히 좋은 선택지입니다. 첫 번째 장점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는 교토의 특징 두 번째를 꼽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손으로 꼽으려고 하지 않고 알아서 처음부터 두 손으로 이렇게 꼽아보았습니다. 교토는 느긋하게 산책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이유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아주 잘 이룬 도시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일본의 다른 그런 도시들도 있겠지만 교토가 정말 잘 해놨어요. 내가 일본어를 못한다. 그래서 이 건물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의를 갖는지 모르고 관심도 없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냥 너무 완전 시가지로 개발돼서 막 그 강남역만큼 높은 건물은 없긴 해요. 강남역까지는 아니고 대충 서울 약간 그 근교 쪽에 약간 시가지? 이 정도로 개발된 일부 초인구 집중 구역을 제외하면은 아무 골목이나 들어가서 걸어도 깨끗하고 잘 꾸며뒀고
그리고 까맣게 칠한 전통 목조 가옥인 마치아가 막 나옵니다. 마침 마치아 스티커가 있으니까 잠깐 마치아 스티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교토의 마치아라고 하는 게 이것도 되게 관광 상품으로 잘 개발이 돼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스티커도 나왔더라고요. 이런 골목들은 그냥 골목골목들이 그냥 사람도 굉장히 적고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지도 않아요. 제 브이로그에서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하울 말고 그냥 돌아다니는 브이로그 마지막 거 골목 모음을 보시면은 나오는 곳들이 보통 별다른 중요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그냥 아무 곳이에요. 아무 곳이고 그냥 지금도 사람들이 그냥 사는 교토 사람들에게 그냥 일상적인 곳인데 그냥 엄청 이쁘고 깨끗합니다. 그런 집집이 손바닥만한 노는 땅만 있어도 거기에 뭐 수반을 주든 아니면 화분을 주든 아니면 돌과 모래를 써가지고 카레산세로 꾸미든 무조건 꾸며요. 동백이 예쁘게 지는 시즌에 제가 벌써 2번 갔다 왔는데 그리고 동백이 이쁘게 지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 이런 동백도 있지만 사실 동백이 이제 많이 있는 곳에 겹동백을 많이 심잖아요. 겹동백이 되게 장미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장미는 활짝 피면 안 예쁜데 동백은 겹동백은 그냥 계속 이 모양이에요. 계속 요런 예쁜 모양이 떨어질 때도 그냥 요 모양 그대로 이렇게 똑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떨어진 동백을 이런 손바닥만한 진짜 집 앞에 되게 조그만한 일본 집들 작거든요. 조그만한 이런 땅에다가도 그냥 수반을 뒀든 정원을 뒀든 요거를 또 이쁘게 또 장식을 이렇게 해놓든가 해가지고 전문 공간 디자이너를 둔 호텔 로비처럼 정갈하면서 계절감이 살게 해뒀어요. 신경 썼다. 이 느낌이 그냥 일본에서 특히 교토 가면 팍팍 들어요. 나아가서 내가 그냥 그런 아무 골목길 산책을 하다가 좀 목이 마르네? 아니면 저 카페 밖에 둔 메뉴판 사진이 이쁜데? 하고 그냥 슉 들어가잖아요. 그냥 즉흥적으로. 그럼 거기가 정말 그냥 전혀 유명하지 않은 곳이라도 그때가 매화 피는 시즌이면은 꽃이 반쯤 핀 매화 가지라도 다른 시즌인 다른 걸 뭐든지 어디다 그걸 꽂아놨어요. 역시 막 동네 사람들 그냥 쉽게 들어갈 것 같은 그냥 아무 식당이라도 계절 메뉴는 다 있어가지고 그 시기를 한껏 즐길 수 있어요. 이렇게 각 계절에 정확히 맞는 뭔가를 즐기는 게 이 교토의 1000년 전 귀족들이 각 계절에 맞는 색의 옷을 입고 계절에 맞는 색과 무늬의 편지지에 역시 계절에 맞는 시를 써서 그 계절에 맞는 나뭇가지에 묶어 보냈었던 이런 나뭇가지 이렇게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예쁜 함에 넣어가지고 시종이 들고 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보냈었는데 그렇게 전부 적절해야 되거든요. 너무 투머치하지 않고 적절, 신경을 썼고 모두 적절해야 되는 그게 약간 아까 말씀드린 미야비 같은 건데 그거랑 일맥상통을 하는 거죠. 지금 현대 일본의 이런 문화랑 그 1000년 전의 문화랑 그 일맥상통을 그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지금 교토 여행을 고려 중이신 여러분이 막 산책은 재미없고 그런 건 시간 낭비 같고 막 익사이팅한 액티비티를 막 즐기는 걸 선호하시고 막 웅대한 자연을 즐기고 싶으시면은 적어도 교토부 교토시는 여러분을 위한 곳은 아니에요. 작거든요. 그리고 자연이 예쁘지만 웅대한 자연이 아니고 이게 뭐랄까 사람이 정갈하게 가꾸고 완벽하게 컨트롤한 자연과 사람이 아름답게 세운 건물과 그리고 사람이 공들여 짠 직물이 공존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연 관련된 게 없는 건 아니고요. 이제 교토부 교토시에서 기차 타고 한 2시간쯤 가면은 아마노 하시타테라 그래가지고 또 일본의 막 몇 대 풍경으로 유명한 바닷가가 있어요. 그 막 바닷가 모래톱에 막 그 해송이 이제 막 자라고 거기 정말 아름다운 무지개 걸린다는데 제가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그런 데 가시면은 물론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수가 있을 건데 그럴 거면은 사실 다른 나라를 가는 게 낫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즈넉하고 사람 보기 힘든 아무 골목을 걷는데 그 아무 골목이 아름답고 단정하고 운치 있었으면 좋겠는 분 정말 운치가 넘쳐요. 조그만 동네 카페에 그냥 들어갔는데 그게 100년이 넘은 곳이고 아메리카노가 아닌 핫커피 요새 카페 한국에서 어디에서 핫커피 팔아요? 다 아메리카노 팔지. 근데 그들은 핫커피, 아이스 커피를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유는 당연히 곁들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되게 콩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핫커피에 두유를 곁들일 수 있으면 좋겠는 분, 붓으로 손수 쓴 메뉴판이 붙어있는 동네 떡집에서
그 계절에 관한 유명한 시의 이름을 딴 과자를 들고 우구이스 모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 브이로그 보시면 있는데, 그러니까 우구이스가 뭐냐면 휘파람새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그 봄의 상징인 새거든요. 일본의 옛날 고시 중에서. 그래서 우구이스 모찌라 그래가지고 이 초록색에다가 약간 그 전분 같은 거 묻혀놓은 그 떡을 딱 그 우구이스에 관한 시를 읊을 만한 시기에 팔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걸 사가지고 우적우적 먹고 한적한 공원을 천천히 걷고 싶은 분. 교토는 그런 분들을 위한 도시입니다. 또 이제 집게를 예쁜 집게 지난번에 일본 가서 사온 그거 또 꽂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토의 장점 셋째. 정갈하고 심심하면서 심질 굳은 음식이 있습니다. 사실 교토가 먹으러 가는 곳은 아닌데 가면은 은근히 먹을 게 되게 많아요. 일본 음식 가서 먹으면은 짜고 달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거 맞아요. 제 체감 한국인이 고춧가루 넣는 만큼 일본에서 미림을 넣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인데 실제로 그런지는 제가 뭐 본 적은 없지만 사실 저는 외국 음식만으로 원래 되게 잘 버텨요. 음식을 그렇게 안 가리기 때문에 뭐 채소를 싫어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어디가니 어디 가가지고 그냥 뭐든 그냥 먹고 살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그래서 한 달간 한 식당에 안 가고 잘 살았는데 한국에 오기 직전에는 이제 삼겹살 구워서 씨앗젓갈이 곁들여가지고 상큼하게 먹고 싶긴 하더라고요. 일반 동네 식당 뭐 그것도 이를테면 막 전국적인 체인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마츠야, 요시노야 이런 데 가서 규동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그냥 뭐 밥집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막 뭐 카레 이런 거 먹는다 그러면 교토 음식도 도쿄에서 그냥 아무 동네 식당에서 먹는 거랑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거는 쿄 요리입니다. 요리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요리 못 써. 쿄요리. 교토는 옛날부터 아주 맑은 지하수가 엄청 많이 매장이 되어 있어 온 도시입니다. 제가 읽은 잡지에 보니까 지하에 진짜 막 산 몇 개가 들어갈 정도로 아주 거대한 엄청난 양의 막 지하수가 매장이 돼 있대요. 물이 맑고 또 이제 미네랄이 적은 그러니까 연한 물이기 때문에 맛이 담담하고 그 점이 이제 일본에서 오랫동안 불교 성행하면서 뭐 차와 차에 곁들인 다과가 발달했단 말이에요. 그 다과가 발달할 때 그 과자의 맛에 그 맑고 맛이 적은 물이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또 요리를 할 때도 물론 교토 사람들이 본보기로 삼아온 요리는 뭐 우리 서울도 전 서울에 계속 살았으니까 그 궁중 요리가 이제 서울 요리라고 하잖아요. 이제 선비들 중에서 이제 좀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왕실 요리 따라가지고 하는 그런 요리들처럼 이제 교토 사람들이 본보기로 삼아온 요리는 이 나라 이제 왕족들과 귀족들이 먹는 그 천황가에서 먹는 그런 왕실 요리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재료에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게 이상이었고요. 물론 그 왕실 요리뿐만이 아니라 이 쇼진 요리라 그래서 정진 요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사찰 음식인데 불교가 굉장히 성행을 했어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어쨌든 당연히 많이 영향을 미쳤겠죠. 불교에서 하는 그 요리에는 고기가 못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향신채 쓰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자세하게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한국이랑 여기랑 일본이랑 되게 사정이 달랐던 것 중 하나가 물론 전반적으로 원래 다 다르지만 한국은 우리 조선시대 불교 그때 막 멸칭으로 막 불씨라고 부르면서 되게 박해를 했잖아요. 막 절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막 다 부시든가 아니면 막 다 산으로 쫓아냈던 게 고려시대에 불교가 성행했었고 그때는 굉장히 불교가 타락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약간 뭐랄까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세운 것에 대한 정당성을 세우는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막 되게 막 도시 한가운데 있는 호화로운 절 같은 것에 대한 그런 반감이 되게 큰 게 있었겠죠. 그런 게 우리는 있었는데 일본은 오랜 세월 불교가 그냥 계속 힘을 가지고 있었고 막 유교 국가가 가자 막 뒤엎고 이런 일 없었잖아요. 그리고 또 일본은 천황이 힘이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래서 수시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퇴위한 상황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누가 이제 여기 이제 올랐으면은 다른 사람이 안 돼. 내가 미는 사람 위에 올리고 내가 그 사람 허수아비를 세울 거야라 그러면 이 사람은 퇴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퇴위한 상황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퇴위한 상황에
아내였었던 전 황후도 있지만 그 외에 뭐 만약에 불명예스럽게 퇴위한 게 아니라 그냥 남편이 그냥 죽었다. 그럼 어쨌든 남편이 이제 죽었다. 자기는 황후였는데 지금 남편이 죽었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자기도 어쨌든 딴 데로 가야 되잖아. 그게 제가 이제 갔었던 그 오오미야 고쇼 이제 그런 데가 그런 사람들 살았었던 데인데 어쨌든 이런 옛 어르신들이 이제 막 많이 생기잖아요. 또 권력 다툼에서 어쨌든 한 번에 한 후계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여러 명이 있으니까 한 사람이 자리에 오르면은 딴 사람들은 권력 다툼에 밀리는 왕자가 생겼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굉장히 많이 출가를 했습니다. 다 머리 깎고 머리를 혹은 안 깎고 머리에 뭐 이제 쓰는 것처럼 묘사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여자분들은 이제 많이 막 자르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뭐 밀기도 했겠지만 그들이 출가를 진짜 많이 했어요. 당연히 아까 말한 것처럼 왕실 사람들이 주지를 계속 맡아온 몬제키 사원 같은 사원도 이제 생기고 막 천안가의 어린 공주가 이 사람은 이제 아직 그냥 천안가에 있어. 이 사람이 출가한 언니 만나러 간다고 사찰에 막 맨날 질락거리기도 하는 거예요. 조선이었으면 난리 났어요. 이렇게 계속 막 질락거리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절이라는 게 막 너무 사람들에게 친숙하고 사람들 맨날 다니는 데고 이러니까 사찰 요리가 특이한 음식이 아니고 모두에게 친숙했겠죠. 여기에 또 다른 조건이 붙는데 교토에서 자란 지역 채소가 있어요. 이게 쿄야사이라고 이제 불리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 야채는 잘못된 그 용어다. 채소라고 해야 된다 그런데 일본은 그냥 야채라고 그냥 합니다. 이거 한자 어떻게 쓰더라? 이거 이렇게 쓰던가요? 어쨌든 이 교토의 쿄가 이제 이건데 이게 서울 경자 써가지고 이제 쿄야사이라 그래가지고 교토 채소라고 불리는 건데 교토에서 시장 다니다가 약간 좀 특이한 채소다 싶으면은 이게 쿄야사이일 수 있어요.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도 특이하게 보는 채소입니다. 이제 쿠조넥이나 에비이모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어쨌든 고급식 재료여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막 고급스럽게 쿄야사이 뭐를 사용해가지고 만든 어쩌고 막 이런 거 막 팔아요. 안 들어보셨어도 교토 가시면은 그냥 막 너무 전국적 체인인 게 아니라 막 동네 식당 들어가시면 이런 걸 쓴 요리를 그냥 막 많이 팔아요. 그 사람들 원래 먹는 거니까. 교토 사람들은 이 쿄야사이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쿄야사이로 만든 요리를 교토의 특산물로 취급하는데 되게 망설임이 없고요. 어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이한 채소 나는 거 있죠? 이거 말고도 막 이런 동글동글한 막 그 가지 이런 것도 있거든요. 특이한 채소 나죠? 사찰 요리 익숙하죠? 물이 맑죠? 이런 조건들이 합쳐지면서 교토의 물론 좀 고급 음식점 얘기긴 해요. 좀 전통 음식점이면서 좀 고급스러운 편이다 하는 곳은 되게 정갈하면서 근데 그냥 동네 음식점도 정갈하게 내오는 건 맞아요. 하지만 좀 고급스러운 곳은 정갈하면서 단박하고 재료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채소 요리를 되게 많이 내놓습니다. 오반자이라고 해가지고 또 장르가 있는데 이제 우리말로 하자면 단품 반찬 같은 거예요. 그걸 전문으로 파는 식당도 되게 많아요. 이런 식당들도 저렴한 데도 있는데 막 전망 좋은 데나 전통가옥 마치야를 개조해가지고 연 고급 식당도 제법 있어요. 사실 오반자이에 너무 환상을 가지실 필요는 없는 게 제가 오반자이 집에 가좀 먹어봤는데 맛이 있는 건 맞는데 한국인 입장에서 받아보면 밑반찬 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한국인이나 아니면 뭐 제 생각에 중국 사람들한테도 익숙할 것 같은데 이런 막 채소 절임 이런 거 있잖아요. 마늘종 볶음 약간 그런 느낌까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관광 상품으로 한국인한테는 어필이 안 돼도 뭐 이를테면은 뭐 유럽에서 온 관광객들한테는 이그조틱 재패니즈 푸드로 받아들여지고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거 먹으러 고급 음식점 가서 좀 비싼 돈 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한 입 즐기게 하는 분위기인 거죠. 그건 있어요. 똑같이 반찬이라도 한국은 뭐 그릇에 이제 가득 나와가지고 밥이랑 같이 왕왕왕왕 먹잖아요. 그게 맛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좀 조금 나와가지고 약간씩 맛을 되게 아껴가며 즐기는 그런 게 그들의 미학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밥은 되게 많이 줘. 전 반찬을 좀 더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오반자이는 사실 드셔보시면은 다 익숙한 맛인데 막 꽁치조림 같은 것도 있고 또 이제 그걸 희한하게 굉장히 정갈하게 해둔 것도 맞아가지고 한국인한테 새로운 건 아니에요. 진짜 먹어보면 밑반찬인데 근데 한국하고 어떤 식으로 약간 다른가 그런 걸 보기 위한 재밌는 경험 삼아서 드셔보시는 것도 이 틈을 타서 추천은 합니다.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야 되게 좀 좋은 음식점 가가지고 하면은 어쨌든 우리 한식도 고급 음식점을 가서 먹기도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좀 좋은 마치야 가가지고 뜨끈뜨끈하게
딱 이 계절에 가장 맛있는 채소와 가장 맛있는 뭐 이를테면은 뭐 하모 이런 것들을 제일 맛있게 해가 딱 나온 것들을 신선하게 딱 먹어보는 그런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맛있는 식사인 건 맞아요. 이렇게 교토에서 발전한 교토 스타일 음식을 쿄 요리라고 하는데 쿄 요리에서 유명한 것 중 하나가 유도후 번역해가지고 탕두부라고 또 이제 해요. 이 탕두부인 것 같습니다. 저 한국에서는 두부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나름 그러니까 맛집을 많이 찾아다녀 본 건 아니고 그냥 보통은 싼 걸 먹으니까 당연히 그건 맛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아 여기 되게 유명한 두부 맛집이다 이러고 가는 데서도 저는 그렇게 맛이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일본 가면은 희한하게 자꾸 두부집을 가고 싶고 맛집이란 두부집은 다 가서 먹고 싶어요.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일본이 원래 콩으로 만든 다양한 요리 재료를 우리보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마 뭐 다 있겠죠. 근데 우리보다 일본이 훨씬 대중적으로 되게 많이들 즐기는 것도 있는데 교토는 그걸 넘어서 가지고 막 100년이 넘게 두부만 만들어 온 두부 맛집 막 그런 느낌인 두부 맛집 막 곳곳에 막 포진을 하고 있어요. 어딜 가서 드셔도 다 기본적으로 무조건 맛있는 편입니다. 유도후는 제가 탕두부라 말씀드렸죠. 이 탕이 왜 뜨거운 물 할 때 이거 이렇게 쓰는 거 맞죠? 네. 이 뜨거운 물에 넣어서 먹는 두부란 뜻인데 도후가 이제 두부거든요. 근데 여기 쓰는 두부는 우리 막 된장찌개 넣는 것 같은 좀 단단한 약간 소박한 그런 두부가 아니고 그 비단으로 거른 것처럼 엄청나게 부드러운 두부예요. 순두부처럼 뭉그러지는 수준은 아니고 그것보다 약간 단단한 느낌인데 막 으깨면 금방 으깨질 것 같은 느낌이고 젓가락으로 집을 수는 있는데 좀 조심해서 집어야 되는 느낌? 이제 이거를 다시마 육수에 끓인 다음에 건져가지고 뭐 쯔유같이 간장 베이스 소스 아마 뭐 집집마다 다른 게 있겠지만 그런 데다가 이제 베이스 소스에다 찍어가지고 먹는데 이게 저는 약간 콩 비린내가 전혀 없고 근데 안 밍밍하고 근데 짠 것도 아니고 희한하게 엄청나게 고소해요. 고급 요리예요, 이제 탕두부가. 그래가지고 탕두부 들어간 세트로 좋은 요리집 가가지고 드시면은 몇만 원 넘게 주셔야 되는데 그런 요리집은 사실은 저 갔다 온 적 있어가지고 아마 제 브이로그 도 있을 거예요. 그런 집은 사실 아 여긴 자리값 내는 게 맞다 싶을 정도로 진짜 정원이 너무 예쁘게 잘 돼 있어가지고 가서 드시는 거 전 추천 확실하게 하고요. 이자카야 같은 데서 그냥 한번 맛만 보려고 사이드로 시켜서 드시는 것도 맛있기 때문에 그냥 맛만 한번 보시고 싶으시면 그것도 저는 추천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토의 장점이 사실 엄청나게 더 많이 있는데 크게 꼽으면은 저렇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 외에도 교토에서는 다양한 전통 체험을 할 수 있다거나 뭐 일본의 그 옛날 그 제가 좋아하는 헤이안 시대만 입던 거 이제 일반 기모노 말고 그러니까 기모노 체험이 굉장히 교토에서 되게 인기 있는 체험인데 그거 말고도 진짜 완전 우리로 따지면 약간 그 신라 시대 옷 같은 건데 그걸 진짜 완전 엄청 비싼 비단으로 완전 고증해가지고 만든 그런 거 막 진짜 완전 멋있는 금관 같은 거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체험인 거죠. 수십만 원짜리. 뭐 그런 체험도 할 수 있고요. 무슨 히메카사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하더라고요. 조그만한 지우산 아시죠, 여러분? 종이로 돼 있는 우산? 옛날부터 항상 약간 전통 지우산이 갖고 싶었는데 한 번도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 거 만드는 체험도 있고 뭐 다도 체험 당연히 무지하게 많고요. 별의별 체험이 다 있어요. 그거 말고도 특색 있는 지역 문구점 저한테 중요하죠. 전 문구 보러 많이 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거나 하는 특징들이 하나씩 열거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진짜로 끝이 없기 때문에 교토 여행이라는 것은 어떤 경험인가에 대해서 제가 정한 질문에 이렇게 직접 답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리즈 2화 교토를 여행하기로 결심한 다음에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까? 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도 길었는데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제가 잘못 알아서 잘못 얘기하는 바람에 다른 독자분들한테 사실 알려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늦은 시간이지만 남은 하루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